김제 지역이 20cm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하는 등 전북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빙판길 안전사고를 주의하고 추운 날씨 속 체온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정읍 요양병원 확진자가 상주 BTJ 열방센터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법적 처벌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로 온주현 전 김제시 의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도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박준백 김제시장이 새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시정 방향과 역점 시책 7가지를 밝혔습니다. 6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전북 지역에 밤새 많은 눈이 쌓였는데요. 김남아 아나운서 오늘 출근길에 고생 좀 하셨죠? 네, 도로에 쌓인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을 했는데요. 정말 춥더라고요. 그리고 길이 워낙 미끄러워서 여러 번 또 넘어질 뻔했어요. 네, 전북 지역에 20cm가 넘게 눈이 쌓였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빙판길 안전사고 그리고 또 건강관리에 또 신경을 각별히 써야겠습니다. 네, 전북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는데 이 내용 이진철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죠. 지난 밤사이 내린 눈으로 출근길에 오른 차들은 엉금엉금 느린 속도로 지나갑니다. 한 차례 제설이 이루어졌지만 계속해서 내리는 눈 탓에 차들이 도로 위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7일 아침 8시 기준 김제 지역에 20cm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하는 등 전북 지역은 그야말로 눈폭탄을 맞았습니다. 6일부터 7일 새벽까지 전북 전 지역에서 제설 장비 210여 대와 400여 명이 제설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이번 눈은 북쪽에서 차갑고 건조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내려와 따뜻한 기류를 만나면서 많은 양이 내렸습니다. 찬 공기가 서해상으로 남하하면서 해기 차이에 만들어진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눈의 강도가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제주 지역에 57년 만에 처음으로 한파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이번 한파는 매섭습니다. 추운 날씨 속 눈이 쌓인 도로는 빙판길이 되기 쉽고 수도시설과 농작물이 어는 등 각종 사고와 피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 질환을 겪은 만큼 바깥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방심하면 언제든지 한랭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 항상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한파는 이번 주말까지 영향을 미친 뒤 다음 주 중반부터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이렇게 전북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전북 지역 3개 학교가 휴업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전북 지역 24개 학교가 7일 학사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2곳과 특수학교 1곳 등 3개 학교는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휴업 때는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고 교직원은 출근합니다. 또 초등학교 8곳과 중고교 각 2곳 등 12개 학교는 등하교 시간을 조정했으며 9개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군산 지역에서 코로나19 검사자 가운데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20대인 군산 129번 확진자는 지난 3일 기침과 가래 증상이 발현해 지난 4일 오전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를 채취했지만 미결정 통보로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이후 지난 6일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다시 검체를 채취했고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50대인 군산 130번 확진자는 지난 5일부터 미열과 기침 증상이 발현해 지난 6일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정읍 요양병원 확진자가 상주 BTJ 열방센터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과 6일 양성 판정을 받은 정읍 39번, 40번째 확진자 부부는
지난 12월 말 경북 상주시에 있는 기독교 선교단체 BTJ 열방센터를 함께 방문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부부 확진자에 대해 법적 처벌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확진자가 나온 정읍 A 요양병원에 대해 직원과 입원 환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가 공공일자리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침체가 길어지면서 공공일자리를 찾는 손길은 늘고 있지만 정부 예산이 줄면서 일자리 공급은 크게 줄었는데요. 공공일자리 얻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는 만큼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북도는 올해 상반기 시행 예고된 공공일자리 사업은 국비와 도비, 시 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방역 일자리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활방역 일자리는 오는 6월까지 국비와 도비, 시 군비를 포함해 17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297명을 선발해 진행하는데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 방역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원자를 모집했고 297명 모집에 2,300여 명이 지원해 7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접수 중인 남원시와 무주군, 고창군 등을 포함한다면 지원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에도 나타납니다. 환경 정비, 정화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공공근로도 788명 모집에 3,800여 명이 신청한 건데요. 공공일자리 사업에 지원자가 대거 몰리는 것은 지역 경제 침체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생활방역이나 관내 환경정비 사업이라는 상대적으로 편한 손쉬운 재정 일자리라는 심리까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5개월가량의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뒤 한 달의 민간 일자리 경력만 더해지면 정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시정 방향과 역점을 둘 시책 7가지를 밝혔는데요. 시장직 재선 도전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한 입장을 뒤로 미뤘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연 박준배 김제시장. 지난해 성과로 역대 가장 많은 24개 기업 유치와 6,000개가 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습니다. 예산 1조 원 시대도 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시민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1등으로 대답하는 게 아마 공무원 시험반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올해 시정 방향은 단합과 도전, 역동하는 김제로 정했다며 역점 시책 7가지를 꼽았습니다. 전기굴착기와 같은 특장차 산업을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고 군산, 부안과 벌이고 있는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설 운영을 앞두고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환경단체 등과의 갈등이 해결됨에 따라 연도별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고 김제 씨는 출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인구를 유입하고 지평선 축제와 모악산 축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접목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한편 내년 시장직 재선에 도전하겠느냐는 질문엔 명확한 답변을 미뤘습니다. 시민들의 뜻이 어떨지는 그건 아직. 박 시장은 시민과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열린 시정을 약속하며 변화에 한 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응변창신의 자세로 도약하자고 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온주현 전 김제시 의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이 의원과 공모해 선거운동 과열을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도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새만금 데이터센터 산업 클러스터와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전북형 뉴딜 정책이 추진됩니다. 전북도와 전북형 뉴딜 정책 추진위원회는 그린 뉴딜 1번지 생태 문명 수도를 비전으로 27개 중점 과제 등을 담은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디지털과 그린, 안전망에 중점을 두고 2025년까지 20조 7,8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21만 8천 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50% 실현과 디지털 산업 2배 성장 사업도 추진됩니다. 김제시가 태양광 구조물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해당 기업은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에 204억 원을 투자해 조립식 건축자재를 만드는 업체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두 기업은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에 204억 원을 투자해 25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제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김제시장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도약을 성취하기 위해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차 중인 외제차를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밤 8시쯤 군산시 나운동 한 도로에 정차 중인 B씨의 아우디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여 만에 군산 시내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원시의 농산물 공동 브랜드인 춘향애인이 전국 60개 농산물 브랜드 가운데 가장 우수한 브랜드로 평가됐습니다. 남원시는 최근 농협중앙회에서 주최한 농산물 우수 브랜드 평가에서 춘향애인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춘향애인은 지자체와 연합사업조직의 농산물 공동 브랜드 육성 분야에서 농산물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 만족도 평가 결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변화하고 있는 국내 농산물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 마케팅을 적극 활성화시켜 가겠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역대급 추위가 밀려오면서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금요일 한파가 절정입니다.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눈발이 날리겠고 오전에 영하 16도, 한낮에도 영하 7도로 매우 춥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눈 소식은 없지만 흐리겠고 아침에 영하 15도, 낮에 영하 4도로 매서운 추위가 예상되니까요. 외출하신다면 가장 두꺼운 옷으로 무장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 지역별 아침 기온도 영하 20도에 육박하며 매우 낮게 나타나겠습니다. 임실이 영하 19도, 김제와 고창 영하 18도, 부안 등이 영하 17도 보이겠는데요. 체감 온도는 영하 28도까지 떨어지는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또다시 눈이 오겠습니다.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추위도 계속되겠는데요. 다만 월요일부터 극심한 한파는 다소 누그러져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흐리고 눈이 내려 조업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물결도 최고 4m로 아주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읍에서도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관련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해당 동선과 관련해 신원 파악이 잘 되지 않는 등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드시 방역 수칙에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